만약에, 정말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역사 분석을 통해서 이 무겁고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두려운 질문일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내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이 소중한 자산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레이 달리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경제 규칙들은 그냥 무의미해진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전쟁과 돈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이윤 추구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로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서 정부는 평소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경제 통제 카드들을 꺼내들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분석해 봤더니 전시 경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정부 통제 장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째, 생산 통제. 정부가 기업들한테 이제 사치품 만들지 말고 무기 만들어!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둘째는 배급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제한하는 거고요. 셋째, 무역 통제. 국가가 모든 수출입을 결정합니다. 넷째, 가격이랑 임금 통제. 시장 원리가 아니라 국가가 그냥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자산과 자본 통제인데 내 돈이라도 마음대로 쓰거나 해외로 못 보내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빚을 내고 또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통제에 대한 레이 달리오의 핵심적인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전쟁은 돈을 빌리고 돈을 찍어서 치른다. 그리고 이것은 채무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말 그대로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정부 통제 속에서 그리고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같은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한번 보시죠.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진 독일은 어땠을까요? 초반에 잘 나갈 땐 주가가 급등했다가 전세가 뒤집히니까 그대로 붕괴해버렸죠.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 통제를 받다가 아예 시장이 5년 동안 문을 닫아버렸고요. 나중에 다시 열렸을 땐 자산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에 투자한 자산은 말 그대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아니, 이게 주식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소득세율이 무려 81%까지 치솟았고요. 자본 유출은 당연히 금지됐고 심지어 주식시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인 분석 끝에 레이 달리오는 아주 간결하고 강력한 한 문장을 던집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모든 자산이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을 팔고 금을 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사실 이런 전쟁과 경제의 변화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더 큰 역사적인 주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오는 강대국이 그 지위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롱런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하고요. 또 그 나라의 시스템이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경쟁국과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틀로 지금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어떨까요? 달리오는 바로 지금의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들을 발견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본격적인 전쟁 이전 단계인 경제전쟁 국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름 돋게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1930년대 상황과 구도적으로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전쟁이 심화되는 경로를 한번 보세요.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갈등으로 시작해서 서로 기술을 제재하고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단계로 이어지죠. 이 모든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물음표가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달리오가 역사에서 찾아낸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강대국의 힘이 거의 비슷해지고 그들 사이에 도저히 타협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때, 혹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순간의 한가운데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레이 달리오의 핵심 철학을 담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과 흐름, 즉 운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시의 운율처럼요.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거대한 역사의 운율 속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그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